안녕하세요. 취업에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인포 시간 정현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오늘 취업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 꿀팁과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신길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AI 면접, 화상 면접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지원자들은 뭔가 AI가 나를 면접한다? 혹은 비대면으로 면접을 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낯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AI 면접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처럼 자주 나오는 질문도 물어보지만 상황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면접, 심층 질문처럼 다채로운 면접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AI 면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자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뷰인터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한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정보도 얻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게임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게임을 수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게임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쌓는 이런 게임들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가 그렇죠. 게임 면접이라는 네. 거죠?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이제는 유튜브를 검색하셔도 게임 면접을 참여했던 분들의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보고 노트북을 보고 직접 면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상황 면접이라든지 심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관과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면접은 AI 면접 자체가 서류 전형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AI 면접 자체를 단독으로 면접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서류 전형 단계로 참고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성향을 체크하는데 더 중요한 결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 면접으로 촬영하셨던 그 영상을 실제로 면접위원이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AI 면접 상황에서 아주 너무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세미정장처럼 조금은 깔끔한 그런 옷차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정도는 괜찮나요? 이거 훌륭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저서 중에 뽑히는 시리즈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오늘 알짜로 알려주시죠. 네, 서류 전형에서 뽑히고 또 면접 전형에서 뽑힐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요, 나 중심 사고에서 평가위원회 입장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많은 지원자 중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돋보이시려면 그만큼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고유명사를 넣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면접에 가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화법 중에 하나가 PREP 기법이 있는데요. 포인트,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만 먼저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 R, 리즌, 이유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사례 이그젬플을 넣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명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PREP 그렇죠. 기법 자체가. 토론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요. 인성 면접에서도 핵심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요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괄식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꿀팁을 소개를 드린다면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다, 혹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을 하신다면 대체로 괜찮은 그런 두괄식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가볍게 해볼까요? 현정 씨께서 지난주에 경기인력개발원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셨는지 그것을 두괄식으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 그래도 면접이라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실제 면접에서 말 더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고 바로 다시 시작하는 네네. 거예요? 경기인력개발원에 제가 직접 가서 PLC를 통해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전반을 익히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살짝 추상적인 건 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전공자라고 들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대본에 없는 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만약에 PLC 이런 식의 용어를 쓰시게 되면 면접관이 혹시 그게 어떠한 단어의 약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내가 그 말을 썼는데 만약에 면접에 가서 순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생각나진 않습니다. 다만 PLC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알바라는 제 말을 아까 정정해 주셨는데 네네. 이처럼 알바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 써야 되는 단어 이것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비속어라든지 은어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좀 걸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귀사라는 단어는 사실 쓰셔도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회사가 또 애정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귀사라는 남의 회사를 높여 부르는 단어를 쓸 이유는 없겠죠.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의 언론 홍보 팀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인턴 사원을 뽑는데 3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0명 중에서 저희 회사명을 알고 정확하게 쓰신 분이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명이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확한 플레임을 명확하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쓰지 않으시면 좋을 단어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군더더기 용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저를 바로 1인칭 대명사이고요. 접속사 매우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쓰시는 1인칭 대명사랑 접속사 이런 표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어들을 수동태로 많이들 쓰세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지원했습니다. 명쾌하게 능동태 표현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쓰면 좋을 저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팀 프로젝트 안에서 저의 역할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공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네. 리더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일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질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묻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질문이 리더십을 물어봤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하셨던 걸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별 작업을 했을 때 리더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팀 프로젝트는 보통 3명, 4명의 조원들과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리더라고 강조를 굳이 하기보다는 내가 있었던 설계, 시공,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명확한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다 좀 담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원하는 공통 인재상 뭐가 있을까요? 네, 공통된 인재상, 도전정신,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은 신규 직원이 회사에 입사해서 기존의 직원들과 더불어 성과를 내기를 바라거든요. 따라서 협력이라든지 좀 배려하는 모습,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뽑았던 인재가 이왕이면 오랫동안 그 회사를 다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장기적인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실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입사 후 포부에서 내가 이 기업의 인재상을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네요. 인재상을 입사 후 포부에 녹일 수도 있지만요.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실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상을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말씀드렸던 창의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 회사에 대한 사업 분야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외워서 또 자기 말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본이고요. 사장님의 인터뷰 기사, 그리고 신년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방금 인재사항 말씀하셨을 때 회장님의 10년사까지 찾아보는 과연 취준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의외로 싶거든요. 많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의 10년사를 챙겨보시면요. 어떤 걸 아실 수가 있냐면 올 한 해 연초에 보통 발표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그 기업이 농사를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도 지원자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자도 회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자기가 오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정 씨는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매일 다녀야 하니까 가족 같고 편하고 그냥 계속 웃을 수 있는 회사? 그게 저는 제일 큰 판단 기준 같아요. 기업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경우에는 잡플래닛 그리고 캐치 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편집자분들의 기업의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 같은 걸 좀 체크하시면서 뭔가 기업을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더불어서 반대로 그 기업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봉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연봉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매출이 어떠한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일단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그다음 수익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이라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 보고서를 체크해 보시고요. 또 내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좀 더 괜찮은 기업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준비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준비된 분들 사이에서 제가 뭔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학점 관리, 어학 성적,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채용 공고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분야의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 같은 거를 챙겨보시면서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실무 중심으로 내가 좀 현업에 투입됐을 때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프로젝트 경험도 하시고 현장 실습도 하시게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먼저 누가 빨리 얻느냐 이것도 차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많고요. 지금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관련된 전문 교육 과정도 아실 수가 있고요. 어떤 교육 내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지, 또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취업은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무 경험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직무 경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준비해야 될 게 뭔가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뭔가 옆에 사람보다 밀리고 부족하고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점에 집중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개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멋진 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작품을 했던 경험,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갈등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했던 경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했던 경험, 교수님께서 내주셨던 과제를 내가 남다르게 수행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 좋은 경험이 많거든요. 작은 자신의 경험, 성취 경험 이런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멋진 성과를 냈고 또 대단한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스토리가 결국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요. 누가 시켜서 할 때도 있겠고요.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실 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자발적인 거. 그렇죠. 자발성은 진짜 중요한 역량입니다. 왜냐면 마음의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현장 실습을 하든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해결하시고 노력하신 그런 태도를 또 강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신길자 대표님 모시고 여러 취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취업에 필요한 알찬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인재개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